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갔다 와가지고 피곤합니다. 팍스 아니고, 이은주 아나운서님, 2대1이요. 네, 이데일리 쪽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고 왔고,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라오면. 라이브는 올라와 있는데, 네, 아무튼 편집이 가능하다면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제 영상이 좀 제가, 올라간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좀 이렇게, 쓴소리라면 쓴소리죠. 네, 이런 걸 해서 아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소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어제는 상승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맞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큰 그림을 한번. 네, 맞아요. 네.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솔라나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조정을 일단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택스도 네가 말한 자리에서 이제 그대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아,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한 번에 헛 뚫고 올라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더리움이 좀 올라주고 우리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 중 하나가 좀 올라줘서 네. 좀 저희는 그냥 똑같습니다. 한 2,040만원 정도 그냥 그 정도 똑같아요. 참고하시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사실 매매 전략상으로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별말 없으면 그 전에 있었던 영상에 있는 그 매매 전략이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네. 자,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는. 그럼 김프로님 얘기를 오늘은 먼저 들어볼까요? 요새 계속 내 얘기만 해가지고 김프로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좀 덧붙이는 게 어떨까? 네. 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김프로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조금 작게 보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작게 보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로는 예전 파동이 1, 2, 3, 4, 5로 그러니까 어디부터 1로 가야 될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2021년까지를 파동을 하나로 보고 23.6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적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파동이 큰 파동 기준으로 그냥 3파만 올라가가지고 18만 달러 이 정도까지. 네, 18만 달러 아니면은 진짜 3파가 짧게 끝난다면 여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보다는 저는 여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18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불장의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는 게 아니고 3파까지만 겪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이클 기준으로 3파하고 다음 불장에서 5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사이클이 아예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고 지난번에는 한 번 겪었고 요번에는 한 번도 안 겪는다? 그렇죠. 반감기 2개에 걸쳐가지고 하나를 겪는다던가. 사실 이제 반감기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왜냐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가지고 채굴자보다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큰 손이 되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반감기가 사실 어쨌든 공급량 증가의 변화에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이벤트는 맞지만 이전처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인가라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아직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요번에 5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3파까지 겪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한 18만 달러 정도까지가 거의 약간 최소값이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래도 엘리엇 파동을 다 겪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25만 달러에서 33만 달러까지는 물론 가겠죠. 끝? 네, 저는 일단 이런 관점입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엘리엇 파동을 1, 2, 3, 4, 5로 한꺼번에 다 겪을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더 높지 않나. 네. 가능성을 치면 그게 더 높지 않나 싶어요. 너도 두 개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 어떤 게 더 높다고 봐? 저는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18만 달러 쪽을 더 높게 보고 있기는 해요. 나는 18만 달러까지 해서 오파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아, 네. 그러니까 261.8을 살짝 뛰어넘는 수준으로 해서 저도 복잡한데 그냥 보세요, 여러분. 네, 해서 이렇게 1, 2,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3, 4, 1, 2,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261.8짜리가 이제 17만 달러, 18만 달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오파가 261.8을 살짝 터치? 네. 네. 그러면 그냥 한 18만 달러 정도에서 마무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간다. 그냥 361.8이면 한 24만 달러, 25만 달러. 그 다음에 470쪽 4%면은 뭐 한 32만 달러.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거의 정배다. 아, 네. 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261.8에서 18만 달러까지 갔다 올라갔으면, 네. 그거를 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 5로 진행된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5파가 그냥 짧게 끝났다고 봐야 될지는 좀 애매할 것 같다. 그거는 그 다음 불장까지 가야지 좀 볼 수 있는 거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김프로가 요거를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요 전에 있었던 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 사이클 때문인 거 아니야? 그 사이클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작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룬 거는 얘를 1, 2로 한 걸 다루는 거잖아. 얘 1, 2. 그렇죠. 한 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하는 걸 다루는 거잖아. 네. 근데 지난번 장을 생각을 해보면 얘를 1, 2 한 다음에 지금 3, 4, 5로도 볼 수 있는데, 네. 1, 2, 3, 4, 5로도 볼 수 있거든? 그렇죠. 알지? 네. 해서 얘로 치면은 보시기 좀 어렵겠는데. 자, 제가 싹 다 지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뭐냐면, 얘를 1, 2로 보는 엘리엇 파동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얘를 1, 2로 해서 이렇게 하는 엘리엇 파동이 361.8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죠. 361.8 혹은 그 전 걸로 보면 361.8 좀 덜 네. 올라가기도 했는데, 근데 얘를 1, 2로 하는, 얘를 1, 2 이렇게 하는 엘리엇 파동도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얘는 470조 4%를 약간 오버슈팅하는 식으로 네. 해서 진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도 따졌을 때 얘를 1, 2로 하는, 얘를 이렇게 1, 2로 하는 해서 이제 얘 이렇게 되겠죠. 1, 2로 하는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18만, 25만, 그 다음에 32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얘를 1, 2로 보느냐, 얘를 1, 2로 보느냐 였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1, 2로 보면 361.8, 얘를 1, 2로 보면 470조 4% 오버슈팅하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저는 그걸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게. 잠깐 나 얘기 좀만 더 하고. 네. 그래서 얘를 1, 2로 했을 때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 18만 달러에서 한 30만 달러, 32만 달러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얘가 지금 조정을 여기서 이제 받은 게 이렇게 1, 2로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1, 2로 본다라고 치면, 만약에 얘를 1, 2로 봐.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얘가 361.8이 한 14만이고 470조 4%가 한 17만 18만 달러여서 네. 470조 4%가 261.8 근처거든. 네. 지금 제가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띄워놨던 차트도 그걸 기준으로 띄워놓은 거는 맞기는 해요. 네. 해서 하던 얘기 계속하면 네. 얘는 이렇게 해서 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그 다음에 5 한 다음에 확장까지 해서 꼬리를 살짝 달고 떨어지고, 얘는. 네. 그 다음에 얘는, 요걸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얘를 큰 걸로 봤을 때도 1, 2,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그 다음에 5 하는데 5가 261.8 위로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겹치는 데가 한 18만 달러 혹은 20만 달러 정도이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 본 거지? 그것도 본 거기는 한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전 파동들은 그래도 하락을 한 그게 그러니까 30% 40%씩 되는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가 1파다라는 게 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를 1파로 둬야 될지 아니면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네, 뭐 1파를 조금만 크게 그리고 확대할게요. 아직 2파동이 안 끝났다고 봐가지고 1파를 이 정도로 놓고 봐야 될지. 그래서 나도 지금 추가로 더 할 얘기가 그건데. 네. 지금 얘를 1, 2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고작 20% 조정을 가지고 반감기 전의 최대 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얘를 1, 2, 3, 4, 5 해서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파동이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1, 2, 그다음에 3, 4, 5로 한다라고 그러면 요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으로 보면 이래도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1, 2로 보는 게 맞느냐인 거고, 네 말대로 만약에 전고점 근처까지 만약에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어쨌든 파동 요 피보나치 비율 자체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한 25만 달러도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요 정도 조정을 가지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네. 알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고점을 예측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네. 차라리 올라갔다가 조정을 세게 받는 게 낫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한 25만 달러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지금처럼 20%씩 밋밋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면 한 18만 달러를 그냥 터치하고 이번 불장이 마무리되는 것도 배제할 순 없다.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예측을 하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 예측한 고점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더 추가로 덧붙일 말 혹시 있니?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보고 있는 거고 근거가 사실 많이 부족한 내용이기는 해요. 왜 예전에 술 마시면서 보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 비율상으로는 완전히 엉터리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파동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잘못 그렸네요. 네, 그냥 비율을 1, 2, 맞아. 3,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감기 3개에 걸쳐가지고 파동이 하나가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는 건 아니야. 네. 이제 나는 피보나치 비율을 같이 쓰는 거고, 네. 피보나치 비율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1파로 잡으면 지난번 하락이 정확히 23.6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주장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반감기 하나마다 파동이 하나라면? 파동이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3파까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피보나치 비율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한 번씩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기대치,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한 18만 달러. 그렇죠. 그 다음에 김프로 말대로 이번에 5파가 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3파만 경다라고 하면 18만 달러까지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한 16만 달러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5파를 다 겪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상대적으로 좀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세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한 4, 5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충분하고 이 그렇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만 달러에서 한 25만 달러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내 생각인데 요번에 장이
내 생각이야. 네. 좀 빠른 것 같다. 아, 빠르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미 진작 큰 조정이 한 번이 온 거고. 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엘리엇 파동 2번 겪을 수는 없을까? 아. 이번 파동에서요? 2번 겪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 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행복 해로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아, 근데 그래도 장이 좀 빠른 것 같다고 느끼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전에, 그러니까 반감기 타이밍 때, 반감기 타이밍 때 이제 고점 대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절반이었거든. 네. 그 다음에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반감기 타이밍 때로 하면은 고점 대비 이때도 절반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반감기 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지금 가격대가 반감기까지 간다라고 치면 만약에, 네. 그러면 그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잖아.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감기 때 항상 비트코인 고점 대비 절반이었는데, 네. 요번에는 절반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자체가 조금 빨라진 것 같은 느낌? 상승 시기 자체가. 그리고 지금 막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갱신한다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한 3-4달 정도 이후에 고점을 돌파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미리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빨라진 것 같다? 그렇죠. 확실히 엔화 기준으로는 이미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그치. 원화 기준으로도 물론 환율 문제긴 하지만은 뭐 한 달 만에 비트코인 10%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네. 네, 어쨌든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럼 이렇게 속도가 좀 빠른 상승 추세가 빠르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든. 너도 알잖아. 상승 추세 가면 이렇게 추세선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럼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빠르다면? 라는 생각을. 그러면 빨라지는 속도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고, 뭐 90도 이상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제 확대하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요번에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을 거였으면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사실 좀 무방한데, 네. 좀 유독 속도가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지난번이랑 지지난번 같은 경우 엘리엇 파동 2번 겪고, 지난번만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었잖아. 그렇죠.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솔직히 좀 빈약했던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장을 좀 이끌어 나갔던 게 뭐 테슬라의 비트코인 그렇죠. 뭐 결제, 그냥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도 사실 지난번이랑 아예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된 거기 때문에 아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네.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올라가는 속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한 번쯤은 큰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엘리엇 파동이 2번이 나오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런데, 네. 근데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때는 일반적으로 큰 조정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엘리엇 파동 2번 겪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 1, 2, 3, 4, 5 한 다음에 그냥 이게 조정이 다야.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정과 거의 같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엇 파동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A, B, C 큰 조정 이후 반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상승 장일 때 엘리엇 파동 한 번 더 겪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25만 달러, 막 18만 달러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은 네. 약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약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물론 뭐 18만 달러, 25만 달러 가면 매도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서 좀 천천히 올라갔냐, 급하게 올라갔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야겠지만, 네. 이런 걸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는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행복회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설마 뭐 진작에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극한의 행복회로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25만 달러에서 하지 말고 한 18만 달러, 한 20만 달러에서 하자. 네. 20만 달러에서 1, 2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1, 2, 추가적으로 뭐 3, 4, 5, 그 다음에 조정을 좀 겪고, 이렇게 다시 1, 2, 그 다음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61.8이 한 70만 달러 정도. 70만 달러면 얼마인가? 그러면은 거의 9억이죠. 9억 내지 10억. 네. 인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요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어제 영상에 힌트가 있는 거지. 아, 그렇죠. 어제 영상에. 그래서 만약에 18만 달러 혹은 25만 달러까지 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는데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다? 그러면 그럼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요거는 행복회로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냥 이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인 거니까요. 그래서 뭐 기대를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간다면 네, 숨만 빨고 있진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네, 다 먹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물론 요 가능성은 낮아요. 낮습니다. 네, 낮지만 한번 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 김프로랑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불장 다들 잘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은. 네, 좋겠네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이은주 앵커님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이은주 앵커님이랑 맨 처음에 그 방송했을 때가 MBN 내외경제TV 거기 출연할 때 그렇죠. 2022년 말이었어. 그때 거의 비트코인 최저점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얼마까지 비트코인 가냐고 방송에서 물어봤는데 내가 한 30만 달러? 뭐 한 25만 달러?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그 이은주 아나운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네? 네? 비트코인 아직 1억도 못 갔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딱 속으로 1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직도 못 믿겠는지. 오늘 네. 갔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엘리엇 파동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엘리엇 파동을 매매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참고 정도는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도 충분히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